반갑습니다. 짱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컴마 1급 실기 2022년 상시 1회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마 1급 실기는 총 4개의 작업으로 구성되어 있죠. 먼저 첫 번째 기본 작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작업은 현재 파일은 2개의 시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기본 작업 1번에서 고급 필터와 조건부 서식을 수행하자 그랬고요. 컴마 1급에서 고급 필터와 조건부 서식은 함수를 이용하는 문제죠. 자, 고급 필터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고급 필터를 수행할 건데 1차, 2차, 3차에 모두 동그라미가 들어가 있는가를 물었어요. 그리고 이거죠. AND다 라고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보면은 1차, 2차, 3차에 다 동그라미가 들어가 있다라는 말은 자, 동그라미 개수가 총 몇 개가 됩니까? 총 3개가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보이죠? 그래서 동그라미는 문자이기 때문에 문자의 개수 비어있지 않은 지금 현재 우리는 동그라미만 들어가 있지만 만약에 이게 X가 있어도 같이 세워줍니다. 그래서 동그라미의 개수 문자의 개수를 세우기 때문에 카운터 함수가 필요하겠죠. 카운터 함수를 가지고 구한 게 3과 같으냐를 물어보는 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 조건은 총점이 280 이상이냐 물었어요. 해당되는 조건을 넣자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조건은 B34부터 넣자 그랬습니다. 그럼 B34에 제목으로 우리가 조건이라고 쓰면 된다 그랬습니다. 아무거나 넣어도 관계는 없어요. 자, 조건이라고 넣고요. 자, 그 아래쪽에 equal and부터 들어가줘야 되겠죠. 조건이 2개 이상이다. 자, 들어와서요. 첫 번째 조건이 모두 동그라미냐 동그라미 개수를 세워서 3과 같으냐를 물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카운터가 필요하다 그랬죠. 자, 그래서 카운터 함수로 와서요. 데이터의 첫 번째 1차, 2차, 3차를 범위를 설정해 주면 되죠. 자, 이걸 혼합 참조로 고쳐도 되고요. 혼합 참조로 고칠 때는 HIJ는 변하지 않고 행 번호는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 열 고정 혼합 참조로 넣어줘도 되고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냥 상대 참조로 둬도 된다 그랬습니다. 자, 저 상태에서요. 지금 보면은 동그라미가 들어와 있는 데이터가 보이죠? 이렇게 2개가 있다라고 돼 있어요. 돌아와서 AND로 돌아와서 저 값이 3과 같으냐, 즉 동그라미 개수가 총 3개냐를 물었어요.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자, 두 번째 조건은 누가 총점이 얼마 이상이냐 그랬습니까? 280 이상이냐 물었어요. 자, 이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확인. 그러면 조건이 둘 다 맞으면 true가 나올 거고요. 하나라도 틀리면 false가 나타나겠죠. 이걸 데이터의 조건으로 하고요. 이게 데이터의 목록 범위입니다. 결과를 B37부터 나타나자 그랬습니다. 그럼 데이터 전체를 범위를 지정을 하고요. 자, 데이터 메뉴에 고급 필터로 와서 요 반짝이는 부분이 반드시 같은지 확인하자 그랬습니다.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건데 조건 범위는 이 부분이고요. 복사 위치는 B37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과 자체가 동일하게 나타나는지를 확인을 해주면 되죠. 자, 첫 번째 고급 필터였습니다. 자, 두 번째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자 그랬습니다. 자, 조건부 서식을 지정할 때는 조건부 서식 안에서 함수를 넣는 것보다는 아무것도 없는 빈칸 있죠. 빈칸에 함수를 넣고요. 복사해서 붙이는 게 훨씬 여러분들이 편합니다. 자, 뭘 하자 그랬냐면 표시 한번 해볼까요? 회원 코드 앞 2글자를 자를 거예요. 뭘로? 레프트로. 그죠? 잘라내는데 그 값이 짝수냐 물었어요. 짝수는 2로 나눈 나머지가 0인 거죠. 나머지를 구한 함수가 모드예요. 그럼 left가 모드 안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조건인데 이고 그랬습니다. 이고니까 AND가 들어가야 되겠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그 다음 가입 날짜에서 연도를 뽑을 거예요. 연도를 뽑아서 2018년과 같으냐. 연도를 뽑으니까 이어가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조건이 2개다라고 여러분들이 일단 생각을 해줍니다. 자, 빈칸 아무 때나 클릭해 놓고요. 자, 조건이 2개다. 역시 AND로 시작합니다. AND 안에 자, 내가
짝수냐 홀수냐를 묻기 위해서 모드 안에 아까 레프트가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모드 함수를 추가할 겁니다. 누구를? 레프트를 이용해서. 레프트 회원 코드에 첫 번째 회원 코드가 이 자리죠.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의할 거, 조건부 서식은 반드시 혼합 참조가 들어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눈으로 보세요. 회원 코드는 B열에서 고정돼 있고요. 3, 4, 5, 6 변하고 있습니다. 아까 고급 필터는 상대 참조를 써도 관계없다 그랬죠. 그런데 조건부 서식은 반드시 혼합 참조가 들어가 줘야 돼요. 아니면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B3이라고 돼 있으면 안 되고요. F4키를 눌러서 $B3, B는 안 변하고 3은 변한다. 반드시 혼합 참조가 들어가줘야 됩니다. 회원 코드로부터 몇 글자 잘라낸다 그랬습니까? 2글자를 잘라낼 거예요. 모드로 돌아와서요. 이 데이터를 얼마로 나눈다? 2로 나눌 겁니다. 2로 나누어서 그 결과가 짝수면 나머지가 0, 홀수면 나머지가 1이겠죠. 그럼 AND로 돌아와서요. 이 조건이 끝이 아니라 얘가 뭐하고 같으냐 물어야 됩니까? 0과 같으냐 짝수냐 물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조건. 자, 두 번째 조건은 가입 날짜가 있어요. 여기서 연도를 뽑아낸다 했기 때문에 이어 함수가 들어가겠죠. 가입 날짜 마찬가지로 혼합 참조 들어가야 됩니다. AND로 돌아와서요. 연도를 뽑아낸 데이터가 몇 년도라 그랬습니까? 2018년도다. 2018과 같으냐라고 물어줘야 돼요. 보이죠? 그래서 확인해서 결과를 띄워놓고요. 이 꼴부터 수식 입력줄에 전체를 잘라내세요. 잘라서 엔터 눌러서 고정을 해놓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조건부 서식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자, 조건부 서식 작업할 때 주의할 거는 이 범위예요. 제목이 빠져있는 범위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목이 포함된 범위가 설정되면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 기억을 해줍니다. 자, B3부터 K32까지 범위를 지정을 해놓고요. 홈에 조건부 서식, 새 규칙, 수식을 이용한 규칙이라 그랬습니다. 수식을 사용하겠다 해놓고요. 여기에 잘라낸 걸 그대로 붙이는 게 여러분들 훨씬 편해요. 왜냐하면 조건부 서식에 함수를 쓰려면 이걸 일일이 손으로 다 적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손으로 적다가는 가로 같은 것들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빈칸에 사는 게 훨씬 더 편하다라는 거 기억을 해줍니다. 자, 이 조건이 맞으면 서식을 뭐 하자 그랬냐면 굵은 기울임 꼴, 그리고 글꼴 색을 표준 파랑, 표준색의 파랑 설정을 하자 그랬습니다. 확인. 자, 요렇게 해서 결과가 나타나지겠죠. 작업 하나 할 때마다 저장 버튼 눌러주는 거 잊어버리지 않고요. 만약에 잘못됐다 그러면 범위가 지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건부 서식의 규칙 관리로 가서 규칙을 지우고 다시 하거나 해당 규칙을 편집해 줘야 된다는 거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기본 작업 2번 시트입니다. 뭐 하자 그랬냐면 페이지 레이아웃을 설정하자 그랬습니다. 페이지 레이아웃 설정할 건데 용지는 가로, 용지 방향을 가로, 데이터 영역 전체를 인쇄 영역, 여기 B2번지부터 저 밑에 K의 50번지까지겠네요. 데이터 영역 전체를 범위로 설정을 해준다 그랬고요. 페이지 번호를 이렇게 나타나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이행, 인쇄 제목을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 페이지를 나누자 그랬어요. 페이지 나누기까지 작업을 하자 그랬거든요.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레이아웃은 페이지 레이아웃에 여기서 작업해도 되지만 페이지 설정 옆에 요 화살표 보이죠?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를 띄워서 작업하는 게 여러분들 훨씬 편하다 그랬습니다. 자, 조금 옮겨 놓고요. 자, 먼저 페이지 용지 방향이 세로인데 뭘로 바꾸자 그랬습니까? 가로로 설정을 하자 그랬어요. 첫 번째. 그리고 데이터 영역 전체를 인쇄 영역으로, 인쇄 영역은 시트에 있죠. 인쇄 영역에 커서를 두고요. 자, 여기서부터 전체 데이터 영역 전체를
인쇄응력으로 잡아줄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 페이지 하단이니까 머림글 바닥글에 해당되겠죠. 바닥글 편집으로 가서요. 페이지 하단에 어디 영역이라 그랬습니까? 가운데 구역에 페이지 번호 뒤에 쪽이라는 글자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페이지 번호를 넣고요. 그 뒤에 쪽이라고 글자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화면상에 바닥글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제목행은 시트에 있죠. 반복 제목행에 몇 행을 2행을 2번 행 번호 위에서 선택을 해주면 돼요. 설정을 하고 페이지 나누기 작업을 하자 그랬습니다. 자, 페이지 나누기는 여기서 작업을 안 할 거예요. 확인을 일단 해놓고요. 어떻게 하자 그랬냐면 자, 눈으로 보겠습니다. 파일에 인쇄로 가서 보면 페이지가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어요. 1페이지, 2페이지 이렇게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내가 이걸 분리를 할 건데 B16부터는 2페이지로 띄운다 그랬습니다. 그럼 B16에 이렇게 클릭을 해 놓으세요. 그 상태에서 페이지 설정 여기 나누기 있죠. 여기서 나누기 삽입을 해도 되고요. 보기를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에서 여기서 변경을 해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B16이 지금 보면은 신길자라고 돼 있죠. B16 자리에서 페이지 나누기를 한번 해볼게요.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나누기, 페이지 나누기를 삽입을 하고요. 그 다음 B36에서 또 페이지를 나누기를 삽입을 할 겁니다. 그 상태에서 인쇄 미리 보기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자, 1페이지, 2페이지에 신길자부터 오고요. 제목은 반복되어 있는 거 확인이 되죠. 3페이지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페이지 레이아웃을 설정을 해주자라는 걸 여러분들이 페이지 레이아웃 설정에서 확인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페이지 나누기 삽입이나 보기 메뉴에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에서 요 선을 끌어서 여러분들이 조절해 주면 돼요. 편한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했다가 내가 편한 위치, 편한 명령을 가지고 작업을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대로 저장 버튼 눌러줬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 작업을 끝을 내고요. 기본 작업 다음에는 계산 작업으로 가는 게 아니라 분석 작업으로 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분석 작업은 분석 작업 1번 시트와 분석 작업 2번 시트로 이루어져 있죠. 자, 먼저 분석 작업 1번 시트에서는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만들 건데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만드는 건 크게 유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외부 데이터 원본이라는 말. 외부 데이터 원본이라는 말이 문제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저 말이 없는 경우. 그럼 어떻게 여러분들이 작업을 할 거냐면 외부 데이터 원본을 가지고 작업하자 그러면 얘는 삽입의 피벗 테이블로 가야 돼요. 삽입의 피벗. 아무 말이 없다. 그러면 데이터에서 액세스 파일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주로 외부 데이터 원본은 텍스트 파일이나 txt 파일이나 아니면 요즘에 나타나는 그 txt 파일 비슷한 파일들이 있죠. 그런 텍스트 파일인 경우에는 외부 데이터 원본이고요. 액세스 파일인 경우에는 대부분 데이터 메뉴로 가서 작업을 합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외부 데이터 원본이라는 말이 없어요. 수강 과목 성적이라는 파일을 이용하자 그랬습니다. 그 안에 성적 현황이라는 테이블을 이용할 거고요. 어떤 필드를 가져오라는 말 없으니까 다 가지고 오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만들 건데 피벗 테이블 위치는 보면은 지금 A2번지입니다. 그래서 A2번지를 선택해 놓고 가는 게 편하죠. 자, 데이터 메뉴에 기타 액세스 아니에요. 기타 원본에서 쿼리로 갑니다. 쿼리로 가서 액세스 데이터베이스 확인. 그리고 내가 요 파일이 어디 있는지 찾아야 되겠죠. 시험 칠 때는 C 드라이브 안에 OA라는 폴더 안에 보통 있을 거고요. 저는 지금 이게 바탕화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탕화면에서 찾아올 거예요.
자, 수강 과목 성적이라는 파일을 띄우니까 이렇게 테이블이 존재를 하는데 이 테이블에 열어서 필드를 하나씩 들고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이 테이블 전체를 넣으면 모든 필드를 가져오겠죠. 그래서 어떤 필드를 갖고 오라는 말이 없으니까 전부 다를 가지고 작업을 합니다. 그대로 다음. 필터라는 말 없으니까 다음. 정렬하라는 말도 없습니다. 다음. 그대로 마치고요. 자, 위치는 B2번지인데 피벗 테이블로 화면에 띄워줘야 되겠죠. A2번지죠. 피벗 테이블로 띄울 겁니다. 그러면 화면상에서 이렇게 피벗 테이블 형태가 만들어질 건데, 자, 첫 번째 뭘 하자 그랬냐면 그림을 참조해서 행과 필터와 행열 값을 줄 건데, 여기 보면 보고서 레이아웃을 뭘로 하자 그랬습니까? 개요 형식으로 하자 그랬습니다. 이걸 먼저 해줘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않고요. 모양이 똑같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피벗 테이블 도구 디자인의 보고서 레이아웃을 먼저 개요로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양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보면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세요. 요게 행이에요. 행에 지금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요 위에 한 칸 올라가서 열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열이 없죠. 이거는 행만 있고 열이 없는 거구나 생각을 하고요. 요거는 값이겠죠. 평균이라는 말이 붙어 있으니까 함수가 붙어 있는 건 값입니다. 그래서 필터와 열은 필요 없고요. 행과 값으로 이루어진 데이터다라는 걸 이걸 보고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분기를 가져올 건데 분기가 없네요가 아니라 가입일에 분기를 표시하자 그랬어요. 그러면 가입일을 행으로 가지고 오면 2016 버전부터 2013 버전부터 아마 그럴 거예요. 16 버전인가 13부터인가 날짜 데이터를 들고 오면 이렇게 분기, 연 요런 게 생겨요.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필요한 거는 누가만 필요합니까? 분기만 필요하죠. 그럼 가입일 없애버리고요. 연도 없애버리면 행에 분기만 남겠죠.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분기만 남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 수강 과목을 그 다음 행으로 수강 과목을 가져오고요. 1차, 2차, 3차의 값으로 갖고 올 건데 평균입니다. 그래서 1차부터 값으로 갖고 올 건데 값 필드 설정해서 평균으로 고치면서 숫자 범주를 이용하자 그랬거든요. 그럼 여기서 같이 해주는 게 편하겠죠. 표시 형식의 숫자. 나머지 하라는 말 없으면 손댈 필요 없어요. 그래서 1차 마찬가지입니다. 2차도 똑같이 평균이고요. 표시 형식은 숫자 범주. 3차도 동일하게 평균으로 고치고요. 표시 형식은 숫자 범주. 나중에 해도 되고요. 한꺼번에 하는 게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정을 가지고 오면 저 상태가 딱 됩니다. 피벗 테이블 스타일을 어둡게 3번으로 하자 그랬거든요. 그래서 디자인에 스타일을 찾아서 어둡게를 찾아서 3번. 자, 이 상태면 그림 색깔이 지금 동일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뭘 하자 그랬냐면 3분기 하위 데이터만, 다른 거는 다 플러스 돼 있는데 3분기만 마이너스 돼 있죠. 그래서 3분기 앞에 플러스를 눌러서 마이너스로 바꿔주면 이 그림과 동일하게 만들어질 겁니다. 결과가 같은지 확인하고요. 피벗 테이블을 끝낼 때는 피벗 테이블 안에 클릭이 돼 있으면 자, 이렇게 메뉴가 떠 있고 오른쪽에 목록이 떠 있기 때문에 밖에서 클릭해서 없애놓고요. 저장 버튼 누르는 게 좋겠습니다. 피벗 테이블은 부분 점수 없다는 거 알죠? 그래서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해줘야 되고요. 특히 레이아웃 바꾸는 거 잊어버릴 수 있을 거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좋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피벗 테이블 하나가 만들어졌고요. 자, 두 번째 분석 작업 2번에서는 정렬을 하자 그랬습니다. 정렬을 할 건데 순서를 정렬을 할 건데 오름내림이 아니라 이 순서대로 하자 그랬어요. 우리는 저걸 사용자 정의 목록 또는 사용자 정의 지정 정렬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럼 내가 선택을 해주겠다라는 뜻입니다. 표 1, 2, 3, 4를 한꺼번에 못하고요. 하나씩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먼저 표 1번부터 범위를 지정하고요. 데이터에 정렬로 와서 제품명을 기준으로 정렬을 할 건데 제품명을 기준으로 정렬할 건데 오름 아니고 내림 아니고 사용자 지정 목록입니다.
그러면 새 목록이라고 뜨죠. 여기에 한 줄에 하나씩 여러분들이 넣어줘야 돼요. 첫 번째 냉장고 엔터 오타 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TV 세탁기 인덕션 의류 건조기 그리고 추가 버튼 눌러서 등록되는지를 꼭 확인을 하고요. 확인. 그러면 요 순서대로 되겠다라고 들어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만들어졌어요. 그럼 나머지도 똑같이 표 2번도 정렬, 제품명을 기준으로 사용자 지정 목록 가면은 내가 만들어 놓은 게 있죠. 선택만 해주면 됩니다. 표 3번도 동일하게 제품명을 기준으로 사용자 지정 목록에서 선택을 하고요. 4분기도 마찬가지. 자, 이렇게 놓으면 잘 보세요. 순서가 지금 동일해요. 보이죠? 순서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똑같이 맞췄기 때문에 두 번째 뭐라 그랬냐면 통합을 할 건데 표 1, 2, 3, 4의 첫 택만 요 제목만 기준으로 작업하자는 뜻입니다. 요 제목만 기준으로 작업할 건데 첫열 요거 하자라는 말이 없어요. 첫열 하자는 말은 없습니다. 평균을 표시하자 그랬습니다. 평균을 이 영역에. 자, 따라서 저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범위를 설정되면은 요게 포함되잖아요. 그래서 저게 포함되면 안 되기 때문에 범위를 잡을 때 첫 택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만큼만 범위를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 C19에서 D23이라고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데이터 메뉴에 통합으로 가서 함수는 평균을 하자 그랬고요. 첫 택만 하자 그랬습니다. 참조 영역은 자, 첫 택만 저거와 동일한 데이터 추가해 줘야 되겠죠. 쟤랑 동일한 그림을 좀 옮겨 놓고요. 두 번째 데이터도 똑같이 범위를 잘 봐줘야 됩니다. 세 번째 데이터, 네 번째 데이터 추가를 하고요. 첫 택만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확인을 해야 정상적으로 나타나요. 그럼 만약에 이걸 전부 다 포함을 하면 범위를 설정해 버리면 이 부분이 데이터가 다 지워져 버리기 때문에 문제 꼼꼼하게 읽고 작업을 해줄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분석 작업이었고요. 세 번째 기타 작업입니다. 자, 기타 작업은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기타 작업 1번, 2번, 3번으로 나눠져 있는데 자, 우선 기타 작업 1번입니다. 기타 작업 1번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설정하자 그랬습니다. 설정을 할 건데 어떻게 하자 그랬냐면 조건이 280 이상인 경우에는 색깔은 빨강, 별표하고 260 이상일 경우에는 파란색으로 별표, 그 뒤에 숫자, 그 외에는 숫자만 표시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표시예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해당되는 부분을 우리가 작업을 할 건데 이거는 지금 매크로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매크로에서 작업을 할 때는 빈칸을 클릭을 하거나 아니면 저는 A1번지를 클릭해 놓고 매크로를 만드는 걸 권장한다 그랬습니다. 자, 만들러 가볼까요?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으로 갑니다. 매크로를 만들 건데 서식 적용이라는 매크로를 만들자 그랬습니다. 확인. 녹음되고 있는 거 보이죠? 어디에서? I3에서 32까지 저 범위에 대해서 사용자 지정 서식을 오른쪽 버튼 셀 서식에서 사용자 지정을 할 건데 자, 여기에다가 내가 형태를 쓸 거예요. 자, 조금 크게 제가 보여볼게요. 뭘 하자 그랬냐면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을 먼저 써도 되고요. 색깔을 먼저 써도 되고 그거는 관계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건을 먼저 쓴다 하더라도 나중에 들어가 보면 색깔이 먼저 나와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냥 습관적으로 조건을 먼저 쓸 거예요. 그게 편하니까. 자, 이상이라 그랬습니다. 크거나 같다. 280. 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색깔 뭐라 그랬습니까? 빨강이라 그랬어요. 빨강이고요. 별표하고 숫자가 와야 돼요. 그래서
미음 한자를 이용해서 까만 별표 띄우고요. 숫자를 세 자리마다 컴마 소수점 하라는 말 없죠. 그냥 0을 넣어주면 되겠죠. 자, 첫 번째 조건입니다. 세미콜론. 두 번째 조건은 260 이상이에요. 색깔은 파랑. 파랑일 때는 흰 색깔 별표. 그리고 숫자. 그 외에 나머지는 그냥 숫자로 표시를 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건, 색깔 해당되는 서식이 이렇게 들어가 줘야 되겠죠. 자, 요게 해당되는 서식에 들어와 주면 됩니다. 그대로 확인, 바뀌는 게 보이죠? 그리고 기록 중지 끝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걸 단추를 K2에서 K3에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자, 요 자리에 삽입의 단추를 Alt키 누르고 그려야 되겠죠. 만들고요. 연결을 합니다. 연결하고요. 글자를 서식 적용으로 바꿀 거예요. 첫 번째가 되었습니다. 그럼 클릭할 때 이렇게 다른 데 아무 때나 있다가 클릭을 해도 관계없다는 뜻이죠. 하나가 만들어졌어요. 자, 두 번째. 이걸 다시 일반으로 바꾸는 매크로를 만들 겁니다. 빈칸이나 A1번지 클릭해 놓고요. 매크로 기록 이름을 서식 해제라 그랬습니다. 어디에서? 이 영역은 동일합니다. 가서요. 홈에 여기서 일반 해줘도 되고요. 오른쪽 버튼 셀 서식에서 여기서 일반으로 바꿔줘도 됩니다. 자, 변경 끝났죠? 개발 도구에 기록 중지 끝을 냅니다. 자, K5부터 만들라 그랬습니다. 단추를 Alt키 누르고 연결을 해줍니다. 글자를 서식 해제. 자, 이렇게 해서 서식 적용, 서식 해제 되는 거 보이죠? 자,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매크로가 만들어집니다. 매크로는 각 5점이거든요. 그러면 10점이 되겠죠. 그대로 저장 버튼 눌러주면 됩니다. 자, 기타 작업 2번은 차트를 수정해주는 문제죠. 그래서 차트는 차트 영역을 선택해 놓고 작업을 하면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행렬 방향을 바꾸자 그랬어요. 요 X축과 범례를 바꾸는 거죠. 행렬 방향을 바꿀 때는 차트 영역에서 오른쪽 버튼 데이터 선택으로 가면 여기에 행렬 전환이 있습니다. 행렬을 전환을 시켜서 모양을 맞춰 놓고요. 차트 제목은 지금 보이거든요. 차트 제목을 입력하자 그랬습니다. 연동하라는 말 없으면 그냥 글자를 여러분들이 쓰면 돼요. 자, 차트 제목은 이렇게 글자만 넣어주면 될 거고요. 그 다음 이렇게 가로축의 제목을 표시하자 그랬습니다. 차트 구성 요소는 더하기죠. 가로축, 축의 제목인데 가로축 표시를 해놓고요. 축 제목에 제품명이라고 넣겠습니다. 자, 제목을 넣었고요. 범례가 밑에 있는데 위쪽에 표시하자 그랬습니다. 범례를 위쪽에, 범례 위에서 오른쪽 버튼 범례 서식으로 가서 범례의 위치를 위쪽으로 잡아주면 이렇게 올라오겠죠. 됐죠? 세로 축 단위를, 요 단위를 조정하려고 했습니다. 요 제일 밑에 빼기가 0이거든요. 0에서 1600까지 400씩 증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세로축 선택을 해서요. 오른쪽 버튼 축서식. 최소값은 0이고요. 최대값은 1600인데 주 단위가 400으로 바뀌면 되겠죠. 그래서 축 단위를 바꿔놓고요. 네 번째, 생산량이 주황색이죠. 세탁기 요소에만 생산량 세탁기가 요거죠. 갖다 대면 뜹니다.
클릭하고요. 한 번 더 클릭하면은 혼자만 선택이 되죠.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하자 그랬습니다.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 그럼 기본이 위쪽이니까 위쪽에 맞으니까 손댈 필요 없어요. 그리고 계열의 간격 너비를 50%로 지정하자 그랬습니다. 자, 생산량, 목표량 누구든 관계없이 아무거나 위에 갖다 대고요. 오른쪽 버튼 계열 서식으로 가면 계열 간격 너비가 있습니다. 이걸 50% 조절해주면 자 이렇게 간격 설정이 될 거예요. 마지막 차트 영역에 테두리는 차트 영역 서식입니다. 테두리로 와서요. 둥근 모서리 설정을 하고요. 끝났죠? 네온 지정하자 그랬거든요. 이걸 차트 영역 서식에 여기 효과에서 여기서 네온 해도 되고요. 여기 서식에서 작업을 해도 됩니다. 자, 네온을 파랑 5% 네온 강조색 1번 작업하자 그랬습니다. 됐죠? 서식의 도형 효과 네온 여기서 해도 돼요. 그래서 똑같은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차트 전체 모양이 다 꾸며졌다라고 그러면 그대로 저장 버튼 눌러서 확인을 해주면 되죠. 자, 기타 작업 2번이었고요. 자, 세 번째 기타 작업 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기타 작업 3번은 2번은 빼자 그랬습니다. 2번은 빼고요. 1번과 3번만 작업하자 그랬는데 자, 먼저 첫 번째 1번 같은 경우에 성적 등록 단추를 클릭하면 이 단추 보이잖아요. 얘를 클릭할 때 학원생 성적 폼이 나타나도록 점 쇼죠. 하나. 그리고 폼이 이니셜라이즈 초기화되면 CMB니까 컴버박스죠. 요거 되겠습니다. 여기에 목록입니다. 컴버박스의 목록이니까 로소스가 되죠. 이 영역의 값을 집어넣겠다. 요 영역의 값을 이 안으로 집어넣겠다. 요게 첫 번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저 작업을 할 때는 개발 도구에 디자인 모드를 눌러놓고요. 디자인 모드에 불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성적 등록 단추를 더블 클릭하면 바로 코드 창이 이렇게 생긴다 그랬습니다. 그게 제일 편해요. 무슨 폼을 볼 거냐? 학원생 성적이라는 폼 이름이 정확하다 그러면 점 찍으면 저렇게 속성과 메소드 창이 뜹니다. 눈에 보여라 쇼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한 개를 만들어 놓고요. 자, 왼쪽 프로젝트 탐색기에 보면 폼이라고 있죠. 폼에 학원생 성적이 있거든요. 더블 클릭해서 화면에 띄워 놓고요. 컴보 상자를 찾아서 이름을 확인하세요. CMB 수강 과목이라는 거 보이잖아요. 그죠? 그럼 얘를 기준으로 해서 요 자리에 이거를 눌렀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데이터가 뜬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그걸 어디서 할 거냐? 이니셜라이즈 작업을 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 이 폼이 이렇게 화면상에서 떠 있으면 위에 보이죠? 여기에 코드 보기라고 있어요. 코드 보기를 눌러주면 사용자 폼 클릭이라고 이벤트가 발생을 하는데 이걸 이니셜라이즈로 바꿔주면 됩니다. 얘는 안 지워도 돼요. 자, 이니셜라이즈 될 때 금방 여러분들 확인한 거 CMB 수강 과목에 점 행원본은 로우 소스라 그랬습니다. 로우 소스와 add 아이템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거죠. J5번지부터 J13번지까지 데이터를 넣겠다.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확인해 봐야 되겠죠. 위에 삼각형 보이죠? 폼 실행 초록 색깔 삼각형. 자, 눌러서 폼이 나타나는지 수강 과목 컴버 상자 열었을 때 이렇게 나타나는지를 우선 확인을 먼저 한번 합니다. 자, 여기까지 확인이 됐다 그러면 2번은 뺀다 그랬고요. 자, 3번. 폼의 닫기 단추를 클릭하면은 메시지 박스를 띄울 건데 제목은 폼 종료고요. 내용으로는 현재 시간에 들어갈 거고 버튼은 기본 확인 버튼 하나만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우리가 화면 상태에서 요 폼을 다시 이렇게 띄워서 닫기 버튼 보이죠? 이걸 더블 클릭해도 되고요. 이 코드 창에서 지금 코드 창 보이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화면상에서 해당되는 것들을 CMD 닫기라는 걸 이렇게 찾아줘도 돼요. 그럼 닫기를 클릭했을 때 기본 단추기 때문에 클릭이라고 뜹니다. 자, 메시지 박스를 띄우겠다. MSG 박스.
한 칸 띄우고요. 첫 번째 나타나는 게 안의 내용, 프롬프트죠. 시간을 나타내는 함수는 타임입니다. 타임. 자, 주의할 거, 저 타임은 엑셀 함수 아니에요. 비주얼 베이직 함수입니다. 컴마. 버튼은 기본이 OK이기 때문에 여기서 OK, only라는 거 선택해도 되고요. 그냥 통과하면 기본이 OK입니다. 세 번째가 타이틀이죠. 타이틀은 폼 종료라고 띄워주면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문제창에서 메시지 박스를 띄우고 난 다음에 폼을 종료를 해야 되죠. 폼을 종료하는 거 뭐였습니까? unload me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단한 코드들은 여러분들이 틀리면 다 억울한 거예요. 자, 실행해 볼까요? 실행했을 때 아까 이거 확인했죠? 닫기 버튼 눌렀을 때 메시지 박스 뜨는지 확인 누르면 돌아오는지까지 보고요. 코드창 닫고요. 그대로 저장 버튼 눌러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타 작업이었고요. 기타 작업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마지막에 이제 계산 작업을 해줘야 돼요. 그럼 전체 시간이 우리 45분이니까 계산 작업 들어가기 전에 25분에서 30분 정도의 시간 동안 나머지를 끝내고요. 계산 작업에서 15분에서 20분 정도 소요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 작업 시트를 가지고 우리가 확인을 할 겁니다. 자, 문제창을 제가 조금 줄여서 확인을 해 놓을게요. 자, 먼저 첫 번째 1번입니다. 표 1에 이 표에서 출석 일수와 1차, 2차, 3차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성적 평가 요 자리에 계산을 할 거예요. 요 밑으로 계산을 할 건데 어떻게 하자 그랬냐면 출석 일수가 18 이상이다. 첫 번째 조건입니다. 조건 하나. 이고 그랬죠? 그래서 AND가 필요할 거고요. 조건을 물어야 되니까 if 안에 AND가 조건으로 들어갈 겁니다. 출석 일수가 18 이상이다. 첫 번째 조건 됐죠? 1차, 2차, 3차 모두가 60 이상이에요. 그럼 1차도 60 이상, 3차도 60 이상, 2차도 60 이상을 뽑아내야 되겠죠. 근데 함수를 뭘 쓰라 그랬습니까? COUNTIF를 쓰는 거예요. 그럼 COUNTIF는 조건에 맞는 개수를 세워주는 거니까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1차, 2차, 3차가 모두 60 이상이다. 그러면 맞다, 맞다, 맞다. 3개가 맞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개수가 몇 개가 나와야 됩니까? 3개가 나와줄 거예요. 그래서 조건 2개가 이렇게 표시가 될 겁니다. 맞으면 패스, 아니면 빼기로 표시하자 그랬습니다. 전체 문제 중에 가장 쉬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성적 평가 자리에 if로 시작하겠죠? 자, if를 띄울 건데 조건이 몇 개다? 2개예요. 조건이 2개이기 때문에 AND가 들어갑니다. AND는 굳이 마법사 안 띄우고 손으로 그냥 적어도 상관없어요. 자, 첫 번째 조건, 출석 일수가 18 이상이냐 물었어요. 자, 출석 일수는 이 자리죠. 얘가 요 자리네요. 얘가 18 이상. 첫 번째 조건입니다. 자, 두 번째 조건은 1차, 2차, 3차가 모두 60 이상이냐를 물을 건데 만약에 COUNTIF를 쓰라는 말이 없으면 두 번째 조건은 1차가 60 이상, 세 번째 조건은 2차가 60 이상, 3차 60 이상 이렇게 써야 돼요. 근데 COUNTIF를 쓰라 했기 때문에 두 번째 조건에 COUNTIF가 들어가겠죠. 자, COUNTIF 1차, 2차, 3차까지 1차, 2차, 3차까지 이 범위에서 조건이 60 이상입니다. 조건이 60 이상 개수를 세워서 AND로 들어와서요. 이게 몇 개가 돼야 됩니까? 3개 다 60 이상이 되려면 3과 같아야 되죠. if로 돌아오면 되죠. 맞으면 패스를 출력하자 그랬습니다. 틀리면 빼기. 자, 요렇게
결과가 나타나줘야 됩니다. 보이죠? 확인. 패스냐 아니냐. 이렇게 해서 화면상에 표시가 될 겁니다. 자,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자, 이번에 표 1의 결석일수 1, 2, 3차와 뭘 이용하자 그랬습니까? 표 3을 이용해서 이 자리에 수강료 할인율을 계산을 할 거예요. 수강료 할인을 계산할 건데 1, 2, 3차에 표시해 볼게요. 평균을 구할 겁니다. 뭘로? 에버리지로. 그죠? 평균을 구해서 그 평균을 가지고 이 표에서 찾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평균을 구해서 평균은 에버리지죠? 표에서 찾는 거는 V룩업입니다. 그럼 V룩업 안에 에버리지가 찾는 값으로 들어가겠죠? 자, 그렇게 찾았는데 만약에 결석일수가 0이면 거기에다가 0.5%를 추가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V룩업을 찾을 건데 에버리지를 갖고 다 찾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가 더하기 if가 들어와 줘야 돼요. 요렇게 함수가 진행된다라는 걸 생각을 해줘야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보도록 할까요? 자, 수강료 할인율은 V룩업인데 왜 V룩업이냐? 보이죠? 제목이 위에 데이터가 아래쪽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V룩업으로 작업을 하겠죠. 자, 이꼴 V룩업 찾을 겁니다. 찾는 값이 평균을 갖고 찾으라 그랬어요. 그럼 평균이니까 에버리지가 되겠죠? 누구의 평균이다? 1, 2, 3차의 평균이에요. 보이죠? 1, 2, 3차의 평균을 가지고 찾을 겁니다. 어디에서? 표 3에서. 이만큼이에요. 그러면 얘는 의미 없는 거고요. 이게 평균인데 지금 보면 60 이상이라고 되는 이상이라는 글자는 나중에 수식 입력줄에서 제가 확인을 해볼 겁니다. 없어요. 그냥 숫자 60입니다. 그럼 지금 보면은 0, 60, 70, 80, 90 돼 있죠. 그럼 오름차순 정렬돼 있죠. 근데 내가 지금 현재 평균을 구했는데 83인데 83이 없어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이 아니죠. 그래서 오름차순으로 정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가 가져야 될 거는 요거예요.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에 있죠. 근데 이 범위는 반드시 F4 절대 참조 들어가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죠. 자, 세 번째 칸에 있는 걸 들고 올 거고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가지고 오려면 폴스 또는 0을 쓸 건데 우리는 83이 없기 때문에 비슷한 거 갖고 온다 그렇기 때문에 true 또는 1 또는 안 적으면 지가 알아서 비슷한 값을 가지고 올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 끝내고요. 여기에 더하기 if가 들어옵니다. if 자, 누가 결석일수가 0이냐 물을 거예요. 결석일수가 0과 같으면 얼마를 준다 그랬습니까? 0.5%. 그럼 0.5 뒤에 퍼센트를 적어도 되고요. 실제 숫자로 쓸 거면 0.005죠. 0.005라고 적어줘야 됩니다. 아니면 0이죠. 더할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실제 조건에 맞으면 이거를 더해주고요. 아니면 0. 0은 더 하나 마나 관계가 없겠죠. 그렇게 해서 결과를 띄우면 화면상에서 이렇게 수강료 할인율이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자, 2번이었고요.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은 배열 수식이라고 그랬어요. 자, 배열 수식은 마지막에 컨트롤 시프트 엔터 꼭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얘는 find란 함수가 나왔어요. find란 함수를 자, 여러분들이 잘 안 썼거든요. search와 find를 잘 안 썼는데 find 함수가 뭐냐면 제가 옆에다 한번 해볼게요. 자, find는 찾아주는 거예요. search도 찾아주는 겁니다. 자, find 찾을 건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글자를 찾을 거예요. 예를 들어 고를 찾을 겁니다. 어디에서? 여기에서 찾아볼까요? 찾을 건데 첫 번째 글자부터 내가 찾으라 그러면 자, 뭐라고 나타납니까? 4라고 나타나죠. 자, 하나, 둘, 셋, 넷. 고라는 글자는
네 번째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글자를 이렇게 찾아주는 걸 우리는 find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find를 이용하자 그랬습니다. find를 이용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표 2를 보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보이죠? 그래서 보면은 수강 과목을 이용할 건데 수강 과목이 과목명 뒤에 초, 중, 고급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에 요걸 따로 뗐어요. 난이도 떼고요. 과목명이 뗐습니다. 그래서 수강 과목에서 이 빼기를 기준으로 앞은 과목, 뒷부분은 난이도라 그랬고요. 그 개수를 세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개수를 셀 거기 때문에 카운트가 들어갈 거고 조건이잖아요. 이게 조건, 이게 조건이에요. 조건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지금 if가 오죠. 조건이 두 개인데 and라는 걸 쓰라는 말이 없어요. 그럼 조건이 두 개인데 and를 쓰라는 말 없으면 조건 곱하기 조건. 여러분들 알죠? 요렇게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find를 이용하면 만약에 그 데이터가 존재를 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어느 위치에 있으니까 1 이상이면 그 글자가 존재를 한다라는 뜻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물어볼 거예요. 해당되는 걸. 그래서 개수를 셀 건데 맞으면 한 개씩 증가할 거고요. 그러면 카운트는 수치 개수로 구하는 거죠. 한 개씩 증가해 줄 거다라는 것들을 어떻게 표현을 할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자, 이 자리는 채우기를 세로 방향도 하고 뭐 해야 됩니까? 가로 방향도 해야 돼요. 세로와 가로가 들어가면은 반드시 혼합 참조가 들어가야 된다는 걸 기억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꼴 개수를 세울 겁니다. 카운트 개수를 셀 건데 자, 마법사를 띄우고요. 조건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여기서 if가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두 개예요. 그럼 가로 열고 닫고 곱하기 가로 열고 닫고 먼저 해주는 게 좋겠죠. 자, 첫 번째 조건은 이 글자가 있는지를 물어야 돼요. 그래서 find 찾을 겁니다. 저기에 find 찾겠다. find 함수가 들어와 줘야 되겠죠. find 어떤 글자를 찾을 거냐? 얘를 찾을 거예요. 얘를 찾을 건데 얘는 세로 방향만 움직이죠. 혼합참조 열 고정 혼합참조가 들어갑니다. 얘를 찾을 건데 어디서 찾을 거냐? 이 수강 과목 전체 범위에서. 야는 움직이면 안 되니까 절대 참조겠죠. 시작 위치는 첫 번째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찾아서 실제 존재하면 위치가 1 이상이라 그랬죠. 그래서 if로 돌아와서요. 요 가로 끝에서 보이죠? 조건 가로 열고 조건 가로 끝에서 제가 크거나 같다 1이라고 첫 번째 조건을 넣어줄 겁니다. 두 번째 똑같아요. 가로 안에 find 누구를 찾을 겁니까? 이제 과목 이름을 찾을 거예요. 얘는 옆으로 변하니까 행고정 혼합참조가 돼야 됩니다. 얘를 찾을 건데 어디에서 화면상에서 찾을 거냐? 똑같이 수강 과목 범위에서 절대 참조겠죠. 역시 시작 위치는 1이고요. if로 돌아와서요. 얘도 조건을 넣어줘야 되겠죠. 존재를 한다 그러면 1 이상이 되겠죠. 자, 이 두 개의 조건이 맞으면 해당되는 값이 카운트니까 1. 그럼 한 개씩 증가하겠죠. 틀리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죠. 맞으면 이 값이 카운트로 들어가서 한 개씩 추가가 되는 거고요. 여기 1을 쓰건 2를 쓰건 3을 쓰건 4를 쓰건 100을 쓰건 상관없어요. 숫자만 내려가면 된다는 뜻입니다. 자, 해서 결과를 띄울 건데 이 문제는 배열 수식이잖아요. 그냥 확인으로만 한다 그랬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확인. 그래야 결과가 나올 거고요. 자, 채우기 세로 방향, 가로 방향. 요렇게 해서 만들어질 거죠. 배열 수식과 카운트 그리고 find 문자를 찾는 거. 카운트 안에 조건을 넣기 위해서 if가 필요하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3번이었고요. 4번. 자, 4번도 배열 수식입니다. 1급에서 배열 수식은 항상 두 문제가 나오죠.
자, 이 자리에 1, 2, 3차, 요 자리에는 1차, 2차, 3차인데 얘도 치우기를 세로도 하고 가로도 해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걸 생각을 합니다. 아, 혼합참조가 들어가겠구나 찾을 건데 수강 과목별로 이 과목별로 최대 점수를 찾겠다 그랬어요. 수강 과목별로 최대 점수를 찾는데 인덱스 매치 맥스를 이용한 배열수식 굉장히 자주 나오는 단골 문제죠. 그러면 잘 보세요. 얘를 채우기를 할 건데 1차, 2차, 3차잖아요. 그러면 요 순서도 1차, 2차, 3차 순으로 정리가 돼 있으면 정상적으로 우리가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인덱스 작업을 할 겁니다. 인덱스 안에서 자, 첫 번째 구하는 게 1차예요. 보이죠? 근데 1차 다음엔 2차, 2차 다음엔 3차입니다. 그러면 1차 점수만 우선 범위를 지정을 해서 얘를 행고정 혼합 참조로 일단 변경을 해줘야 F 다음에 그 다음에 G 그 다음에 H로 변경이 될 거고요. 줄 번호는 안 바뀔 겁니다. 그럼 지금 줄은 여러 개인데 칸은 하나밖에 없죠. 그럼 줄은 찾을 거고요. 칸은 그냥 1이라고 적으면 제일 편하겠죠. 칸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행을 찾을 건데 매치와 맥스를 이용해서 찾자 그랬습니다. 매치 안에 맥스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함수를 매치를 찾을 거예요. 자, 매치를 찾을 건데 매치를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찾는 값이 이 범위에 있어야 돼요. 그럼 내가 지금 찾는 것은 맥스를 찾아야 되는데 조건이 있어요. 보이죠? 조건이 이게 조건으로 들어갈 거예요. 얘가 조건으로 들어갑니다. 이건 조건 아니에요. 이게 조건입니다. 그래서 맥스의 조건은 if 없이 쓸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자, 조건이 맥스를 찾을 건데 조건이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내가 찾는 값은 맥스예요. 찾을 건데 자, 조건이 들어가려면 조건을 가로로 묶어주면 된다 그랬죠. 가로 곱하기 그 뒤에 범위가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가로 안에 내가 찾는 조건이 뭐냐? 이거랑 같은 거잖아요. 누가? 수강 과목이 전체 수강 과목이 같으냐? 얘랑 혼합참조 들어가줘야 되겠죠? 열고정 혼합참조가 들어갑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누구의 최대값? 1차의 최대값이죠. 그래서 1차 절대참조입니다. 전체 최대값이에요. 그럼 이렇게 최대값을 구한 걸 맥스를 이용해서 최대값을 구하고요. 그 범위는 조건과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 말은 매치의 범위를 잡을 때 맥스 빼고 요 나머지가 똑같이 매치의 범위로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매치로 돌아와서요. 자, 범위에 맥스를 빼고 나머지 똑같거든요. 조건 가로 열고요. 조건은 수강 과목이 같으냐 이거랑 열 고정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 조건을 만족하는 조건 곱하기 들어가면 되죠. 전체 1차 데이터 맥스만 빼고 나머지는 똑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값을 이 전체 중에서 해당되는 거를 내가 찾을 건데 해당되는 걸 찾을 건데 타입은 0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아, 여기서 제가 요거 1차가 2차, 3차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요렇게 돼야 된다는 거 여기 또 빼먹었네요. 맥스에서도요. 이 범위가 1차 다음에 2차, 3차로 바뀌어야 되니까 F, G, H 변해야 됩니다. 저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같은 걸 찾아내줘야 된다라고 모양이 들어와줘야 돼요. 그래서 다시 눈으로 보세요. 요게 보기 불편하면 위쪽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화면상에서 찾을 건데 내가 여기에 잘못된 게 하나 있네요. 제가 뭐가 잘못됐냐면 이게 열 고정인데 지금 행 고정으로 돼 있어요. 이 조건을 만족하는 이 범위에서 보이죠? 매치에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이 범위의 최대값을 찾을 거예요. 이 조건을 만족하는 이 범위에서 최대값을 찾아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가지고 오겠다라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인덱스 함수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만들어졌을 때 이 문제는 배열 수식이기 때문에 컨트롤 시프트 확인을 눌러야 결과가 나온다는 거 알겠죠? 그리고 이제 채워보세요. 세로 방향 채우고요. 가로 방향 세웠을 때 1차, 2차, 3차까지 정상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합 참조가 들어가면 행 고정이냐 열 고정이냐 여러분들이 조금 혼돈할 수가 있는데 행으로 고정되어 있는지 열로 고정되어 있는지 천천히 꼼꼼하게 찾아서 오류가 없이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제가 한 게 오류가 만약에 있으면 저한테 댓글로 남겨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4번까지 여러분들이 만들어 놨고요. 자, 마지막 5번입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를 이용할 건데 select case를 이용하자 그랬습니다. select case를 이용할 건데 자, FM 비고를 만든다 그랬죠. 자, 만들 때 개발 도구에 비주얼 베이직으로 간다 그랬습니다. 뭐가 떠있건 관계없이 삽입의 모듈 새로운 모듈을 띄우고요. 삽입의 프로시저 펑션이라 그랬습니다. 띄울 거는 fn 비고 fn 비고란 이름으로 자, 이렇게 만들 건데 매개 변수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출석 일수와 결석 일수를 만들자 그랬습니다. 자, 여기까지 만드는 건 요 문제지 요걸 보고 그대로 만들면 되죠. 자, 뭐를 할 거냐면 함수는 함수의 이름이 결과값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줍니다. 출석일수 나누기 출석일수 더하기 결석일수가 1과 같을 때 0.8 미만일 때 그 외에 select case를 쓰자 그랬어요. 제가 지난번에 사용자 정의 함수 설명을 하면서 select case에 대한 설명을 한번 했었습니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 부분 한 번 더 참고를 하면 됩니다. 자, select case문은 select case 그 뒤에 변수나 수식이 온다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수식에 와야 되죠. 무슨 수식에 와야 되냐면 출석일수에 나누기 가로를 연다는 건 우선 계산하자는 뜻입니다. 자, 요렇게 해서 계산을 할 건데 이상한 m이 하나 붙었네요. 자, 이렇게 계산할 건데 마지막에는 뭐가 온다 그랬습니까? and select가 와줘야 돼요. 그럼 요 사이에 자, case라는 구문으로 할 건데 case가 같을 때는 is 구문이 없어요. 요 변수에 이 값이 요 값이 케이스 1과 같으냐? 1과 같으면 함수의 이름이 값을 가진다 그랬죠. fn 비고는 출석 우수로 주자 그랬습니다. 우수로 줄 거고요. 그 다음은 조건이 뭐였냐면은 0.8 미만이라 그랬죠. 같을 때는 is 구문이 생략이고요. 크다 작다 비교할 때는 is라는 구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케이스 뒤에 is가 와야 돼요. is 작다 0.8 이면 fn 비고 안에는 재수강 아니면 케이스 else if에 있는 else가 case에도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fn 비고는 빈칸 공백이죠. 빈칸이니까 따옴표 2개. 자, 요렇게 해서 결과를 만들어 줄 겁니다. 자, 형태를 여러분들이 잘 봐줘야 돼요. 코드 창 닫고요. 쟤를 비고에다가 내가 만든 함수를 넣어 보겠습니다. fn 비고를 찾아서요. 마법사를 띄우면 자, 출석일수는 이 자리, 결석일수는 이 자리. 그러면 결과가 이렇게 화면상에서 나타난다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5개의 계산 작업 중에서 우리가 적어도 3문제 정도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어렵다, 어떤 문제가 쉽다,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쉬운 걸 먼저 찾아서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주 나오는 유형이 있다 그랬죠, 그죠? 특히 인덱스 매치 맥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위주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풀어보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